자, 이번에는 컨텐트 프로바이더, 즉 내용 제공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앱이 있으면 이 앱은 다른 앱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아무나 와서 접근을 해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지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줘야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shared preferences,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사실 실제 앱에서는 가장 많다 보니까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앱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우리가 직접 만들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앱, 다시 말하면 그 사진 앱이나 카메라 앱이죠. 카메라 앱 같은 데서 앨범에 저장을 했을 때 그 사진 데이터를 우리 앱에서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리잘버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좀 더 이해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이 리잘버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직접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리잘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크루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크루드라고 하는 거는 자, CRUD라고 부르죠. 그래서 create의 앞에 C, 그 다음에 read의 R, 그 다음에 update의 U, 그 다음에 delete의 D가 붙어서 자, 데이터를 만들고 조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하는 이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뭐 굉장히 쉬운 말이죠. 그 데이터는 뭔가 있으려면 당연히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거나 할 때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는 또는 웹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크루드의 각각의 기능, 즉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해서 자, CRUD라고 하는 용어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자, 인서트, 그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쿼리, 업데이트로 해놨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가깝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거, 추가하는 거, 레코드죠. 레코드를 추가하는 게 인서트니까 인서트, 그 다음에 딜리트, 업데이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용어죠. 그다음 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저장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수정하거나 조회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프로바이더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니까 시스템이 알도록 딱 오픈을 해놓으면 그러면 다른 앱에서 리잘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리잘버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이 컨텐트라고 하는 URI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웹이나 이런 경우에는 HTTP라고 하는 거 하고 땡땡 슬래시 슬래시로 해서 사이트 주소를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컨텐트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한 다음에 자, 어떤 데이터를 내가 원해요 라고 지정을 하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이 프로바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 리잘버를 만들어서 여기를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거라는 거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넥스트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자, my provider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패키지에서 my는 삭제를 하고요. 자,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텐데요. 화면 레이아웃은 우리가 그냥 버튼만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버튼만 추가하고
그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를 로그처럼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리니어 레이아웃 사용하면 간단하겠죠? 자,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자, 원래 있던 텍스트 뷰 삭제하고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 속성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해줍니다. 워낙 지금 많이 해봐서 충분히 이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에 버튼 4개를 둘 텐데요. 이 4개는 가로 방향일 테니까 자, 레이아웃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버튼 4개를 추가를 합니다. 자, 하나 추가하고요. 자, 하나 추가했는데 이 버튼이 레이아웃 웨이트가 붙어버렸네요. 자, 일단 추가해볼까요? 4개 다. 자, 2개, 자, 3개, 4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버튼에 랩 컨텐트를 붙여서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레이아웃 웨이트가 붙어 있는데 뭐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버튼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프로바이더가 갖고 있는 4가지 기능 얘기를 했었죠. 자, 인서트, 그 다음에 쿼리,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다가 각각 요 용어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자, 두 번째 버튼은 뭘로 할까요? 쿼리. 자, 세 번째 버튼은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버튼은 딜리트로 자, 단어를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로그처럼 출력하기 위해서 자, 컨테이너스에 가서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자, 최상위 레이아웃의 안쪽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버튼을 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하이트 값은 랩 컨텐트로 바꿔야 이 스크롤 뷰가 보이겠죠. 자, 그 스크롤 뷰의 안에다가 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텍스트 뷰에 표시되는 글자는 없애도록 하고 자, 텍스트 뷰 뭐 텍스트 사이즈는 그냥 놔둬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스크롤 뷰의 영역, 즉 로그가 보이는 영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색상만 간단하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자, 화면 레이아웃이 만들어졌네요. 자, 화면 레이아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일단 이 로그식으로 출력하기 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가서요. 자, 우리 자, 로그 출력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텍스트 뷰라고 하고 그 다음에 on create 안에서 텍스트 뷰에다가 할당을 하죠. find view by id로 r.id. 텍스트 뷰를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public void println string data라고 한 다음에 자, text view append라고 하고 자, data 플러스 n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이 4개니까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id. 버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set on 클릭 리스너 엔터 new on 클릭 리스너. 이것도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버튼이 4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버튼 2에 대한 코드를 각각 만들고요. 그 밑에 자, 버튼 3에 대한 코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버튼 4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4개를 눌렀을 때 각각 동작하는 코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바이더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SQLite 오픈 헬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입력을 합니다. 슈퍼 클래스에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SQLite 자, 오픈 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상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빨간 줄이 보이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어서 자 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